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내분비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에는요 당뇨병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란 밥을 먹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 다당류,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서 혈액 속에 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 당이 세포로 스스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쓰임을 받아야지 되는데 혈액 속에 있는 당이 혼자서는 세포로 들어가질 못해요. 뭐가 데리고 들어가요? 인슐린 있죠.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돼요? 예, 췌장. 그래서 노화로 인해 가지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높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고혈당 있죠. 고혈당으로 인해서 소변에 당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당뇨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있죠. 이 인슐린 저항성 이거는 뭐냐면은 인슐린의 원인에는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당뇨병에 걸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우리가 남성 불임의 원인이 뭐예요? 정자가 없거나 아예 없거나 정자는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운동력이 없는 정자 이게 남성 불임의 원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끌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 당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런 인슐린만 있으니까 고혈당, 당뇨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증상은요. 갈증이 많이 나요. 다갈증. 갈증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다음증.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을 많이 넣어요. 다뇨증 있죠. 다갈 다음 다뇨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식증. 그렇지만 음식은 많이 먹지만 어떻게 돼요? 의도하지 않는 체중 감소. 그러면서 상처 치유가 잘 안 돼요. 상처 치유, 지연 이렇게 갑니다. 예. 남자분들한테는 발기부전. 예. 그 다음에 질염 및 질분비물 증가. 자, 무기력.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당뇨병.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모난데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을 많이 본다. 이거 뭐예요? 많이 마신다. 다음 다뇨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질환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좀 헤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배우지 않은 데서 다 나왔다. 배우지 않은 데서 다 나왔다. 내가 모르면 다 안 배웠어요. 자, 봐요. 52페이지요. 당뇨병.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신체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뭐라 그런다? 당뇨병. 그러면 관련 요인은 뭔데? 유전적인 요인. 자, 유전적인 요인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들어가겠죠. 스트레스 있죠. 그 다음에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있는데 과식했다 그래서 유전적인 당뇨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 유전적인 요인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당뇨 환자들은요, 췌장 기능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과식해도 안 돼요. 과식하면 고혈당, 금식해도 안 돼요. 금식하면 저혈당.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식장에 뷔페에 가면은 기본 3번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게 많이 먹고 어떻게 돼요? 고혈당 아니에요. 알아서 당 조절해요. 목사님도 한 40일 정도 금식하시잖아요. 기본 한 번 정도는요. 그렇다고 해서 저혈당 샥으로 쓰러지냐? 그렇진 않아요. 알아서 건강하신 분들은 당 조절을 해요. 췌장에서.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당 조절이 안 되니까 고혈당, 식사를 안 하면 저혈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증상은 다갈증,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 무기력, 발기부전, 질 분비물 및 질 감염 증가,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요.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당뇨병은요,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 그냥 맑은 피가 흘러야지 되는데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당이 많은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니까 여기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더 달라붙어서 혈관벽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맥경화가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혈관성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뭐냐? 혈관성 합병증.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혈관을 막죠. 그러니까 말초혈관부터 막기 시작하니까 감각이 저하되고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증상에는 고혈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저혈당도 있다. 예.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에는 식은땀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통,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프고 어지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두 끼 굶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눈앞도 침침하고 흐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저혈당의 증상. 그 다음에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공복 시 혈액검사를 하잖아요. 공복 시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면 뭐예요?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치료 및 예방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저염식에 골고루 식사량을 알맞게 해서 과식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식후 30분이나 1시간 후에 최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 후에,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밑줄자.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 참 좋지만 혈압이 높을 때는 뭐예요? 혈압을 조절해 준 다음에 혈당이 300 이상이면 뭐예요? 혈당을 조절해 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에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을 시작한다. O예요? X예요? X에 X. 300 이상이면 뭐야? 당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경구역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이용하는 약물요법을 한다. 자,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의장간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뭐예요? 주사로 주입해야지 된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는요. 완치가 안 돼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저혈당 증상이 있을 경우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시킨다. 안 되죠. 그렇죠. 경구의 혈당 강화제라는 건 당뇨병 약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혈당이 있는 상태에서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뇨병 대상자에게 단순당을 제공한다. 안 돼요. 있죠. 단순당이라는 건 순수한 당. 있죠. 설탕, 꿀, 조초. 순수한 당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단순당을 주면 안 돼요. 자, 저혈당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 절대 안 돼요. 알코올이 당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뭐야 당뇨병 환자가 설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 체크를 해서 당이 떨어지면은 설탕물이나 이렇게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는 저혈당 시 의식이 있을 때는 뭐야 설탕물이나 오렌지 주스나 초콜릿 같은 걸 드리고 의식이 없을 때는 119로 연락한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저혈당이지.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문제점은 합병증은 문제점은 뭐예요? 저혈당이지, 저혈당. 아셨나요? 그러니까는 당뇨병 환자인데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맞아봐요.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잖아요. 있죠. 이게는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식은땀. 아셨나요?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뭐냐면 식은땀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저혈당 증상이 뭐야? 식은땀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각각 나왔어요. 아셨죠? 이게는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다. 이러면 인슐린을 맞고 있으니까 혈당이 낮아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야?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저혈당 증상이 뭐야? 식은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나요? 예. 자, 10. 심리정신계, 노화에 따른 특성. 노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내향성이 증가한다. 수동성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조심성이 증가한다. 경직성이 증가한다. 생에 대한 회고의 시간이 증가한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심리정신계 질환에서 주요 질환에서는요. 우울증과 선망이 나옵니다. 자, 우울증. 노인에게 가장 흔한 정신질환은 우울증. 노인들한테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우울증. 이거 좀 알고 가셔요. 아셨죠? 자, 우울증의 증상에는요. 불안초조해지고요. 무기력. 그 다음에 수면장애, 식욕변화, 부정적인 사고. 항상 뭐냐면 매사 부정적이에요.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주변에 대해서 매사 부정적이에요. 엄마 저기 뭐야 벚꽃놀이 가자. 가서 봐서 뭐하냐?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요. 먹어서 뭐하냐? 있죠. 그러면서 의욕상실. 자살. 자, 이런 거는 뭐냐면 네모난 데 있잖아요. 이 증상이 두세 개 나와요. 의욕상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살 이런 거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우울증으로 가시면 돼요. 우울증. 네. 치료 및 예방은 가족과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괜찮을 것이라는 말은 도움이 안 된다. 있죠.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해주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 및 사회적 활동을 권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신체 증상이나 신체 활동이 저하될 경우에는 우울증을 의심해 본다. 자, 두 번째로 선망. 선망이요. 선망이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인지기능 장애 또는 정신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증상이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아셨나요? 예. 갑자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인지기능 장애가 나오는 거야. 또는 뭐예요?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망사, 환청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이거는 전신 마취 수술하고서는 수술 끝난 다음에서요.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에 부인을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시간 있다가 저녁에 한 오후 7시, 8시 지나서 잠에서 이렇게 깨난 것 같이 하면서 당신 왔어?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지. 이게 소인적인 요인은 치매나 뇌질환이나 만성 신부전이나 탈수, 영양 부족, 과음, 시력 손상 등으로 올 수 있고요. 촉진적인 선망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약물 어떠어떠한 약물에 의해서 또는 억제돼 묶어놓는다든지 유치도뇨간을 사용한다든지 기동성 저하,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가까이에서 선망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암 진단을 받고 이 교수님이라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권위자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은 꼭 나를 고쳐줄 것이야 이러면서 그 교수님의 진료를 갖다 잘 받으셨죠. 잘 받다가 결국은 뭐냐면 항암 치료든 뭐든 나중에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환자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교수님이 치료를 갖다가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환자 입장에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지. 있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병실에서 자고 일어나더니 아니 누가 죽었어? 왜 향을 펴놓고 곡을 하고 있어?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잠바를 입고 나가서 30분 있다가 들어오시더니 주머니에 부의금 봉투를 넣어가지고 왔더래. 이게 장례식장을 갔다 오신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갑자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 요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갑작스럽게 인지장애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선망이라 그런다. 아셨죠? 자, 증상은 의식의 변화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 다음에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 인지장애, 초조, 정서불안정, 편집, 망상,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의식의 변화가 급격히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요? 치매와 구별되는 선망의 특징이다. 그래서 선망,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갑작스럽게 인지장애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선망이라 그런다. 자, 선망의 치료 및 예방. 1번, 선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그거를 치료해야지 되죠. 있죠. 네. 2번,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고 날짜,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3,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준다. 4,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를 한다. 5, 충분한 식사, 수분 섭취, 통증 관리를 해준다. 자, 여기에서 선망의 비약물요법,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좀 거론되고 있죠. 선망의 비약물요법. 자,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 비약물요법이라는 건 약물요법,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지 되냐?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한다. 그죠? 낮은 낮대로 환하게, 밤은 밤대도 어둡게 해서 현실을 알게 해준다. 개인사물,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시간, 장소, 날짜, 요일, 시간, 장소, 날짜, 요일, 이거에 대해서 깜빡깜빡 하면 뭐예요? 진압력 장애죠. 얘는 진압력 장애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개인 사물 또는 개인이 애틋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그 다음에 사진, 가족 사진이나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다. 연관성이 있죠? 시간, 장소, 날짜 아셨죠? 예. 자,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서는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말로 지지해 준다. 능동적 관절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능동적 관절 운동이라는 건 뭐야?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하고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개인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인다. 이거는 외부인의 방문을 좀 자제하고 가족 구성원은 자주 방문한다. 아셨죠? 개인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굴까? 이 집에서 나는 누구지? 가장이죠. 가장이면서 어떻게 돼요? 장손이면서 장남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한다. 초조관리. 이 선망으로 인해서 만약 불안초조하고 있어요. 불안초조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여기에서 선생님 항상 단호하게. 아셨죠? 그러니까는 밤에 불안해가지고요. 도둑이 들으면 어떡해? 아유, 문 단속 다 했어요. 안 돼. 그래도 무서워. 들어서 나 어떻게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현관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창문도 다 잠갔어요. 이랬는데 천장으로 내려오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거지. 있죠? 이게 매사 믿지를 못하고 이런 불안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뚫고 싶어도 천장 못 뚫어요. 있죠? 항상 단호하게. 아셨죠? 예. 착각 및 환각을 관리한다.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야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준다. 자, 선생님,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선망과 치매의 비교. 요게 있잖아요. 각각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각각 한 번씩. 자. 그래서 치매는 서서히 발병하는데 우울증은 뭐예요? 급격히 발병한다. 치매는 긴 시간에 걸쳐서 발병이 되는데 우울증은 짧은 시간에. 치매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어요. 우울증은 뭐예요?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어요. 우울증은 뭐예요? 기억력 장애를 호소한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가는 거죠. 치매는 근사치에 대답을 하는데 우울증은 뭐예요? 모른다. 아무런 의욕도 없으니까 뭘 생각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무조건 모른다.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데 우울증은 뭐예요? 인지기능 저하의 편차가 심하다.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데 우울증은 뭐예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는데 우울증은 뭐예요? 우울이 먼저 시작된다. 네. 그래서 선망과 치매의 비교를 하면은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는데 선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치매는 만성질환인데 선망은 급성질환이다. 치매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데 선망은 뭐예요? 대체로 회복된다. 그래서 선망은 회복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선망은 뭐예요?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어요. 근데 선망은 뭐예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다. 치매는 말기까지 의식 변화는 좀 적은데 선망은 뭐예요? 의식 변화가 있다. 치매는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선망은 뭐예요?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치매는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치매는 점점 나빠져서 만성질환이고 기존의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 단기 기억이 먼저 저하되고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울증하고 선망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타나고 급성 질환으로 나타나고 과거에 정신병적 증상이 있고 선망은 뭐야?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예. 자, 야간 선망.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거. 야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 방법은 뭐예요? 밤에 방을 환하게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